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아지 퍼피 트레이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퍼피 트레이닝 그러면 이제 강아지에게 간식을 가지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하우스 뭐 자리로 가 이런 형태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산책 나가서도 뭐 간식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게 한다거나 천천히 가기 위해서 간식을 계속적으로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퍼피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퍼피 트레이닝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 8개월이 넘어서면서 사춘기 후반에 갔을 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문제들이 뭔가요? 지점과 가족에 대한 공격성,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인 지점과 공격성, 또 분리불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 안에서 주도성이 높아진 개들에게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집에 들어오는 외부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점을 쓴단 말이에요. 초인종이 울렸다 들어오는 거고 사람이 나타났다 들어오는 거죠. 이걸 막고 있는 것, 그리고 가족이 밥을 먹거나 뭐 간식을 주고 다시 만지거나 가까이 갔을 때 못 다가오게 하거나 이렇게 실룩거리고 겁을 주는 행위, 이것도 자기 걸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죠. 그래서 주도성은 대부분이 방어 행위로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피 트레이닝에서 간식을 주된 교육 도구로 사용했을 때에 과연 강아지는 성체가 되는 과정에서 집을 지키는 것, 방어죠. 자기 영역, 세력권을 방어하는 것. 옆에는 얘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어떤 걸 선택할지를 강아지에게 시험한다면 거의 100이면 100 방어를 선택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방어하는 거 맞아요. 내 영역을, 세력권을 지키는 것이 곧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생존 영역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먹이가 있더라도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방어를 먼저 한다는 거죠.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방어를 포기해라? 이거는 강아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아무리 간식으로 띵동이라는 소리를 핸드폰에 저장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들려주면서 강아지에게 자리로 가라, 하우스로 가라 해서 간식을 공급하더라도 결국 배타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오면 음식은 당장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키고 나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강아지에게 가르쳐야 될 건 뭔가 하면 간식으로 앉아라, 엎드려라, 기다려라, 띵동도 기다려라, 누가 들어와도 기다려라. 아무리 반복해도 이게 잘 듣는 시기가 있고 듣지 않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퍼피 트레이닝의 목적은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겁니다.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퍼피 트레이닝은. 그거는 그냥 놀이 삼아서 앉아라 줄게, 한번 돌아봐 줄게, 손줘봐 줄게, 이런 건 놀이라는 거지. 이게 퍼피 트레이닝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 결국 어떤 고정된 위치에 하우스에 들어가라, 캔들박스에 들어가라, 쿠션에 가서 머물러라 하는 것도 어릴 때 간식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도했다면 결국 배타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가면 간식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 1순위로 행위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 앞에서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안에서 접촉을 주고받을 때 강아지가 먼저 시도하거나 먼저 요구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걸 막는 것이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생활에서 재미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우리는 강아지가 즐겁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눈에 즐겁고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그걸 참기 힘듭니다. 이 퍼피 트레이닝의 기간은 사실 훈육 기간은 만 8개월 정도까지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성체에 가까운 상태, 정신적인 성장이 거의 일어났다고 보는 이 시기인데 이때까지 참는 건 우리의 재미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강아지가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강아지가 항상 꼬리 들고 흔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결국 강아지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흥분이지, 경직 이런 걸 되풀이하는 것이지 진정 행복감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퍼피 트레이닝, 간식을 가지고 놀이 형태의
하우스 그러면 간식을 던져주고 방소로 간식 던져주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는 거야. 아무리 이 열심히 가르쳐줘도 이거는 놀이에 불과하지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힘은 작습니다. 지금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뭐 일본, 중국 등지에서도 푸피 트레이닝에 관해서 저한테 이 상담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미국 쪽에 계신 교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 기간 교육센터에서 퍼피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간식 긍정화로. 많은 동작도 가르치고 기다리게 하는 것 또는 다른 개와 순화되는 이런 통행 연습 또 하우스 훈련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궁금증이 이거죠. 어릴 땐 아주 잘했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에 우리 강아지 뭐 3개월 때부터 8개월 때까지 또는 10개월 때까지 퍼피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집에까지 담당 트레이너가 와서 2개월 정도 또 홈 트레이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점이 갑자기 일어나나요? 또는 왜 사소한 걸 가지고 가족에게 공격적인 신호를 보냅니까? 왜 분리불안이 생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간식으로 강아지의 놀이 형태로 많은 걸 가르쳐놔도 결국은 세력권을 지키는 것, 또 내 것을 지키는 것, 이걸 하지 않게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 강화 형태의 트레이닝은 아주 숙련도 있는 분들이라면 긍정 강화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놀이 형태가 아니죠. 자, 요렇게 하면 줄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소리에서 띵동 해도 너가 거기에 머무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간식을 줄게라는 이런 단순 조건 하로도 막아내지 못해요. 결국은 얘가 성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먹이보다 방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될 거, 주도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생활 전반에서 하는 이런 일련의 주도권을 막아내는 이런 것들이 퍼피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외의 교육법들이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문제 행동들을 막아낼 수 없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